안녕하세요. 김광삼 TV의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성범죄와 관련해서 저희 법무법인에서 직접 수임해서 무죄를 받았던 대학 교수와 관련된 미투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지역에 굉장히 공연계에서는 유명한 그런 대학 교수가 있었어요. 특히 연극 분야에 있어서 그 지역에서는 누구나 알아주는 그런 실력을 가지신 분이었고 또 지역의 어떤 연극 문화를 이제 선도하는 그런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서울서 어느 여자분이 내려와요. 그 여성이 이 대학 교수가 그렇게 이메일을 보내죠. 내가 서울서 내려왔는데 전주에서 자리를 잡게 좀 해주고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 교수가 이제 그 여성 B 씨를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서 뭐 이 얘기도 해보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뭐 실력도 있고 경험도 있어서 시간 강사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 거죠. 그래서 B 씨가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잘 해왔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문제냐면 본인이 강의를 할 때 본인 혼자 강의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남자친구, 연하의 남자친구를 불러가지고 강의 시간에 꼭 들어오게 해서 자기를 돕게 한다랄지 어떤 뭐 본인 입장에서는 모르겠어요. 이제 강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학생이나 아니면 다른 교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남자친구를 마치 뭐 강의하는 교수처럼 그런 식으로 수업에 관여하게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말이 많았고 이제 구설수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학 교수가 그 여성을 불러다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B 씨를 불러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이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수업에 도움이 된다 하면서 계속 연하의 남자친구를 이제 수업에 끌어들이게 되다 보니까 서로 이제 감정이 별로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시간 강사를 몇 년 하다가 재임용이 안 된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시간 강사에 잘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B 씨가 이 교수를 여러 번 찾아와서 나 강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라.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교수가 내 힘으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방법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거절을 해요. 그러다가 그 당시에 굉장히 미투 사건이 엄청나게 우리 대한민국을 휩쓴 적이 있죠. 그래서 연극계랄지 영화계랄지 대학교랄지 구속된 사람도 많이 있었고요. 또 뭐 자살한 사람도 있었고 그래요. 근데 B 씨가 지역에 있는 방송사에다가 제보를 합니다. 미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교수하고 같이 차를 마시고 드라이브를 갔는데 어느 한적한 곳에 밤에 차를 세워놓고 나의 가슴을 만지고 이제 강제추행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이 굉장히 좁잖아요. 방송, 뭐 신문사가 막 대수특필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 여성단체까지 또 거기에 개입을 해서 그 여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경찰에서 수사가 시작이 됐고 본인이 강사 B 씨를 성추행했다는 혐의하고 또 객석에 앉아서 리허설을 감독하고 지시하고 있으면서 여학생도 불러서 다리를 주물르게 했다. 그래서 여학생들을 강제추행했다. 이런 두 가지 혐의로 기소가 된 거죠.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 기소가 되고 나서 저한테 와서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줬는데 이분이 저를 선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변호사,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을 1심 재판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1년 정도 가까이 한 것 같아요. 이제 하다가 재판이 종결이 되고 이제 선고만 남은 상태에서 그때 이제 부랴부랴 저한테 다시 왔더라고요. 재판의 결과가 좋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재판을 김 변호사께서 맡아서 해달라 그랬는데 사실 재판이 오랫동안 됐었고 재판이 다 끝났거든요. 근데 제가 들어가서 이걸 어떻게 뒤집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재판 결과를 한번 보자. 그래서 항소심에서 본격적으로 하는 걸로 하자고 해서 이제 수임을 했어요. 그런데 1심 결과가 나왔는데 이분이 유죄가 인정된다고 해서 실형이 선고되면서 이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소심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게 됐는데 기록을 정사를 하고 이 교수와 인터뷰를 해보니까 너무나 모순점이 굉장히 많은 걸 발견했어요. 일단은 이 여자 강사 피해자가 시간 강사를 그만뒀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 남자 교수방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시간 강사 더 하게 해달라고. 근데 이 남자 교수께서 약간 의심스러우니까 이제 녹음을 했거든요. 근데 그 녹음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서로 웃으면서 대화가 아주 자연스러워요.
근데 이제는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한다면 이럴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추후에 조사한 거에 의하면 이 여자가 주장하는 것은 자기는 총장실에 항의하러 갔다. 그런데 총장이 없고 비서실장만 있어서 비서실장에게 내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소심에서 그 비서실장이었던 사람을 법정에 세웠는데 자기는 강제추행에 대해서 들은 바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기록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처음에 경찰서 조사받을 때의 내용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받을 때 내용 그리고 법정에서 증언할 때 내용이 각기 틀려요. 그러니까 진술에 있던 신빙성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시간 강사와 관련된 강제추행은 저는 100% 무죄다 이렇게 확신을 했어요. 그리고 항소심에서 좀 더 이제 많은 것들을 저희가 드러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이 같이 차를 마시고 그 차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가서 자기를 강제 추행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교수는 같이 차를 타고 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날이 명절이기 때문에 잘 가라고 하고 자기 차를 가지고 집으로 왔다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나 이게 상반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 교수분이 집에를 가면서 편의점에 들린 거예요. 그 편의점에서 담배를 산 거예요. 그럼 담배를 사면서 신용카드를 계산했기 때문에 시간이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처럼 명확한 알리바이가 없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나 그 여성 쪽에서는 뭐 담배를 사고 나서 같이 갔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걸 물타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여성이 사실은 수사기관부터 계속 한 얘기가 뭐였냐면 같이 차를 타고 어디 들른 적이 없다고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항소심 와서는 들릴 수도 있었겠다라고 이렇게 또 말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진술을 보면 이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 거의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거의 무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저는 단정을 했었고 또 하나 리허설 과정에서 여학생들로 하여금 이제 다리를 주물르겠다 그 내용도 교수의 입장은 아니 리허설을 하는데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다리를 주물르라고 하느냐. 그리고 객석에 앉아서 리허설을 지휘를 했는데 객석 자체가 다리를 주무를 수 있을 만큼 공간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사진을 찍고 해서 이제 법원에 제출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더욱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장면을 목격했다는 여학생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청에서 그 여학생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어요. 아마 검찰에서 증인을 신청한 것은 이 강사의 이야기를 들었던지 아니면 다리를 주물렀다고 말한 그 여학생의 얘기를 들어서 그 장면을 목격한 여학생이 있다고 해서 검찰에서 증인을 신청했겠죠. 그래서 그 여학생을 다음 기대 증인으로 신문하겠다 이렇게 재판부에서 채택을 했는데 이 증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증인이 우리 쪽에 아는 교수한테 하는 얘기가 나는 그 당시에 다리 주물른 걸 목격한 적이 없는데 다리를 주물렀다고 하는 여학생 측에서 목격했다고 좀 법정에 가서 진술을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명확한 게 유증을 교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을 이제 사실 확인서랄지 드러내서 결과적으로 그 두 부분, 그러니까 시간 강사를 차 안에서 강제추행했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리허설 과정에서 다리를 주물르기 위해서 강제추행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았죠.